늦은 봄의 공기가 창문 너머로 불어오는 평화로운 오후. 교실은 종소리와 함께 시끌벅적했다. 창가에 홀로 앉아있던 소미는 책 속에 시선을 묻은 채 주변의 소음을 차단하고 있었다. 그것이 평범한 일상의 마지막 순간이었다. 쾅! 교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모든 소음이 한순간에 멈췄다. 문간에 서 있는 여학생의 손에는 피 묻은 교복 조각이 들려 있었다. 하경.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은 교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누가 했어? 차가운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하경의 시선이 교실 구석구석을 후었고 마침내 주연의 무리에게 고정되었다. 주연은 당황한 기색 없이 자신의 손톱을 확인하며 태연한 척했지만 그녀의 친구들은 이미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하경은 천천히 걸어와 주연의 책상 위에 피 묻은 교복 조각을 내려놓았다. 이게 뭐지? 주연이 코웃음을 쳤다. 몰라. 난 관심 없어. 정말? 그럼 이건? 하경이 꺼낸 휴대폰에는 누군가가 다른 학생을 밀치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영상 속 희생자의 팔에서 피가 흘렀고 그 주변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교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다. 소미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며 자신의 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하경이 이곳에 온 이유, 그리고 그 피 묻은 교복의 주인이 누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그 순간 소민의 시선이 창밖으로 향했다. 운동장에 구급차 한 대가 서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친구, 다인이 타고 갔을 구급차. 열흘 전. 야, 소민아. 너희 집 이야기 좀 해줘봐. 주연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소민은 몸을 움츠렸다. 점심시간 교실 한쪽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던 소민에게 주연과 그녀의 친구들이 다가왔다. 별로 할 말 없어. 에이, 그러지 말고. 내 언니가 그 유명한 연예인이라며? 아니면 재벌집 딸이라고? 어느 게 진짜야? 소문이 퍼지고 있었다. 소민이 평범한 학생이 아니라는 소문. 언니에 관한, 가족에 관한 소문들. 어디서 시작됐는지 모를 이야기들이 학교를 떠돌고 있었다. 그냥 평범해. 소민의 짧은 대답에 주연은 눈을 가늘게 떴다. 정말? 그럼 왜 항상 혼자 다녀? 왜 학교 행사에 부모님도 안 오셔? 비밀 있는 거 아냐? 아니. 어머, 얘 봐. 감정도 없어? 주연이 자신의 친구들을 향해 웃으며 말했다. 마치 로봇 같아. 무리 중 한 명이 소민의 도시락을 가리켰다. 와, 이거 완전 고급지다. 이런 거 먹는 걸 보면 역시 부잣집 딸인가 봐. 소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시선을 내리깔고 젓가락을 움직일 뿐이었다. 그녀가 침묵할수록 주연의 호기심은 커져갔다. 저쪽에서 너 지켜보는 애는 누구야? 너랑 비슷하게 이상한데? 소민의 시선이 재빨리 교실 문 쪽으로 향했다. 다인이 그곳에 서 있었다. 다인은 항상 그랬다. 멀리서 지켜보고 가끔 말을 걸고 소민이 혼자라는 느낌을 갖지 않게 해주는 유일한 친구였다. 친구야. 와, 네가 친구가 있었어? 주연이 놀란 척했다. 보기보다 사교성이 좋네. 그날 오후 다인은 소민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괜찮아? 소민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신경 쓰지 마.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 점점 심해질 거야. 소민은 미소를 지었다. 작고 슬픈 미소. 난 익숙해. 괜찮아. 다인은 무언가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소민의 손을 꼭 잡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소민에게는 다인의 존재만으로도 숨 쉴 틈이 생겼다. 교실 창가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주연의 눈에 위험한 빛이 어렸다. 소민의 책상 위에는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다. 야, 재벌집 딸. 오늘 청소 당번 내가 해. 이제 일상이 되어버린 일이었다. 소민은 아무 말 없이 쪽지를 구겨 주머니에 넣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교실로 돌아오자 자신의 가방이 뒤집혀 있었고 책과 필기구가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소미는 한숨을 내쉬며 물건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다. 그때 누군가가 그녀를 도왔다. 내가 도와줄게. 다인이었다. 둘은 말없이 소민의 물건을 정리했다. 그런데 갑자기 소민의 손이 멈췄다. 그녀의 일기장이 보이지 않았다. 뭐 찾아? 다인이 물었다. 일기장. 그 순간 교실 뒤에서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주연과 친구들이 책상 위에 소민의 일기장을 펼쳐놓고 있었다. 오늘도 아무도 모르게 지냈다. 아빠가 알면 실망할까봐 말 못했다. 주연이 일기장을 크게 읽었다. 언니는 언제나 완벽한데 나는? 그만해. 모두의 시선이 외친 목소리의 주인에게 향했다. 다인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너희들이 뭔데 남의 일기장을 함부로 읽어? 주연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어머 벙어리가 말도 하네? 너도 재벌집 딸이야? 아니면 그냥 재벌집 딸 하녀? 다인은 주연에게 다가가 일기장을 낚아채려 했다. 그러나 주연이 일기장을 높이 들어 올렸고 다인은 손을 뻗다가 균형을 잃었다. 주연의 친구 중 한 명이 다인을 밀쳤고 다인은 뒤로 넘어지며 책상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다. 다인아. 소민이 달려가 다인을 부축했다. 다인의 이마에서 피가 흘렀다. 교실은 순간 얼어붙었다. 야, 이거 장난 아닌데? 누군가가 중얼거렸다. 주연은 당황했지만 곧 태연한 척했다. 제가 넘어진 거잖아. 내가 밀었어? 그때 교실 문이 열리고 담임 선생님이 들어왔다. 선생님은 다인의 상태를 보고 즉시 달려왔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모두가 침묵했다. 소미는 다인의 손을 꼭 잡은 채 떨고 있었다. 누가 말해볼래? 주연이 앞으로 나섰다. 선생님, 다인이가 혼자 넘어졌어요. 저희는 그냥 공부하고 있었는데. 소미는 주연을 노려보았다. 그러나 입은 열지 않았다. 다인이 자신을 위해 나섰다가 다친 것이다. 이제 자신이 더 큰 문제를 만들면 다인이 더 위험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선생님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학생들을 둘러보았지만 결국 다인을 보건실로 데려갔다. 소미는 그들을 따라가려 했으나 주연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야, 뭘 노려봐? 말하고 싶어? 그럼 말해. 근데 주연이 소민의 귀에 속삭였다. 그러면 너희 친구는 내일부터 학교 못 나올걸? 소민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그녀의 침묵은 주연에게 승리의 미소를 안겼다. 다인의 이마에는 5바늘이나 꿰매야 했다. 소민은 방과 후 병원을 찾아 다인의 손을 잡아주었다. 미안해. 내가. 다인은 고개를 저었다. 내 잘못 아니야. 내가 참지 못했어. 아니야. 내가 처음부터 제대로 대응했어야 했는데. 다인은 슬프게 미소 지었다. 넌 항상 혼자 감당하려고 해. 왜 그래야 하는데? 소미는 대답하지 못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자신의 정체가 밝혀지면 벌어질 일들을, 아버지와 언니가 걱정할 일들을, 그리고 무엇보다 다인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내일은 학교 오지 마. 쉬어야지. 다인이 웃었다. 안 돼. 너 혼자 두면 더 걱정돼. 다음 날 소미는 평소보다 일찍 등교했다. 다인이 오기 전에 교실을 정리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녀가 교실 문을 열자마자 기다리고 있던 주연과 친구들이 그녀를 둘러쌌다. 어제 병원 갔다며? 친구랑? 소미는 대답하지 않고 자리로 가려 했다. 주연이 그녀의 길을 막았다. 내가 말하는 거 안 들려? 너 우리 무시해? 교실 안으로 다른 학생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지만 아무도 개입하지 않았다. 다들 자신이 다음 타겟이 될까 두려워했다. 소민의 책상 위에는 작은 쪽지들이 가득했다. 재벌집 쓰레기. 버림받은 공주님. 언니 뒤에 숨어라. 소민은 묵묵히 쪽지들을 모아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때 교실 문이 열리고 다인이 들어왔다. 이마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다. 주연의 친구들이 다인을 향해 작게 속삭였다. 저봐, 관종인가? 저렇게 붕대 감고 와서 동정 사려고.
다인은 그들을 무시하고 소민에게 다가갔다. 괜찮아? 소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그날 체육 시간, 소민은 계단을 오르다 누군가에게 밀렸고 발목을 접질렸다. 아무도 보지 못했다. 아니, 아무도 보지 않은 척했다. 다인이 그녀를 부축해 복권실로 데려갔다. 복권 선생님이 물었다. 어쩌다 다쳤니? 소민은 망설였다. 다인이 대신 대답했다.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소민은 다인을 바라보았다. 둘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지금은 참자. 하지만 언젠가는. 교감실 안 소민과 다인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는 교감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이틀 사이에 2번의 사고라니 심상치 않구나. 교감 선생님이 입을 열었다. 소민아, 다인아, 학교에서 무슨 일 있는 거니? 두 사람 모두 침묵했다. 담임 선생님이 한숨을 내쉬었다. 너희들이 말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도울 수 없어. 누가 괴롭히는 거니? 소민은 손을 꼭 쥐었다. 말하고 싶었다. 모든 걸 털어놓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교감 선생님이 다시 물었다. 소민아, 내 가족에게 연락해도 될까? 부모님과 상담이 필요할 것 같구나. 소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니요. 제발. 그러지 말아주세요. 왜? 무슨 이유가 있니? 소민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냥. 괜찮아요. 정말 별일 아니에요. 소민아, 담임 선생님이 부드럽게 말했다. 내가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알아? 주연이와 그 친구들이 너희를 괴롭히고 있지? 소민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다인이 소민을 바라보았다. 다인의 눈에는 말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소민은 결심했다. 절대 말하지 않을 것이다. 다인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결국 교감 선생님은 한숨을 내쉬며 그들을 돌려보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선생님들에게 말해. 알았지? 교감실을 나온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복도 끝에서 주연이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말하지 않은 거 고마워. 소민의 말에 다인이 슬프게 미소 지었다. 언제까지 이럴 거야? 조금만 더 참자. 하지만 그날 오후 주연은 소민의 침묵을 승리로 받아들이고 더욱 대담해졌다. 그녀는 소민의 체육복을 숨기고 물통에 더러운 물을 채웠다. 다인이 항의하려 할 때마다 소민은 그녀를 말렸다. 괜찮아. 얼마 안 남았어. 뭐가 얼마 안 남았는데? 소민은 미소만 지었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포기한 듯한 빛이 어려 있었다. 여학생 화장실. 소민은 칸막이 안에 숨어 있었다. 밖에서는 주연과 친구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야, 진짜 재미없다. 제 반응이 없어. 맞아. 울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고. 로봇 같아. 주연의 목소리가 가장 크게 들렸다. 내가 알아봤는데 쟤네 집이 진짜 대단하대. 아버지가 에이스그룹 회장이래. 에이스그룹? 미쳤다. 그럼 연예계에서 유명한 하경이 쟤 언니야? 응. 근데 쟤는 그냥 평범한 척하는 거야. 고작 저런 애 때문에 우리 학교가 뉴스에 나오면 어떡해? 걔네 언니 팬들이 우리한테 달려들면? 소민은 문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미끄러져 앉았다. 그들이 알고 있었다. 자신의 가족에 대해, 자신의 정체에 대해.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더 무서운 것은 그들이 아직 모르는 진실이었다. 다인. 그녀의 유일한 친구이자 동시에 가장 큰 비밀. 화장실에서 나온 소민은 텅 빈 복도를 걸었다. 수업은 이미 시작됐지만 그녀는 교실로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대신 옥상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며 그녀는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을 떠올렸다. 첫 등교 날, 아무도 모르는 학교에서 새 출발을 하고 싶었다. 아버지의 이름도 언니의 명성도 없이 그저 소민으로 살고 싶었다. 그러나 첫날부터 다인이 그녀를 알아봤다. 너
하경 언니의 동생이지? 소미는 놀라서 다인을 데려가 물었다. 어떻게 알았어? 다인은 미소 지었다. 너무 닮았어. 그리고 나도 너희 가족을 알아. 우리 엄마가 너희 집에서 일하셨거든. 소미는 얼어붙었다. 다인이 계속했다. 걱정 마. 비밀로 할게. 나도 사실 비밀이 있어. 그렇게 그들은 서로의 비밀을 지키는 친구가 되었다. 하지만 이제 그 비밀이 위험해졌다. 주연이 알아낸다면 다인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소미는 결심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다인을 지켜야 한다. 그것이 자신이 침묵하는 이유였다. 집에 돌아온 소미는 평소처럼 행동했다. 아버지가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고 하경은 노트북으로 대본을 검토하고 있었다. 학교는 어땠어? 이 아버지가 물었다. 소미는 미소 지었다. 좋았어요. 오늘은 과학 시간에 재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하경이 소민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뭔가 안 좋은 일 있어? 아니, 없어. 소민은 빠르게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하경의 날카로운 시선을 피하고 싶었다. 방문을 닫자마자 그녀는 침대에 엎드려 조용히 흐느꼈다. 아침 식탁, 소민은 평소보다 조용했다. 식사를 거의 하지 않고 물만 마시고 있었다. 소민아, 밥 먹어. 아버지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배가 별로 안 고파요. 하경이 소민의 얼굴을 살폈다. 어디 아파? 얼굴색이 안 좋아 보여. 아니야, 괜찮아. 아버지가 한숨을 내쉬었다. 소민아, 요즘 내가 이상해. 무슨 일 있니? 소민은 고개를 저었다. 정말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하경이 결심한 듯 말했다. 오늘 내가 너 데려다 줄게. 뭐? 아니, 안 돼. 소민의 강한 거부에 아버지와 하경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왜? 무슨 문제라도 있니? 이 아버지가 물었다. 소민은 당황했다. 아니, 그냥 언니가 학교에 오면 다들 시끄러울 거야. 조용히 다니고 싶어. 하경은 믿지 않는 눈치였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하지만 뭔가 문제가 있으면 꼭 말해. 알았지? 소민은 서둘러 집을 나섰다. 그러나 현관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검은 세단을 보고 멈췄다. 운전석 창문이 내려가고 경호원의 얼굴이 보였다. 소민 양 타세요. 회장님 지시입니다. 소민은 한숨을 내쉬며 차에 올랐다. 창밖으로 도시의 풍경이 지나갔다. 학교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경호원에게 부탁했다. 여기서 내려주세요. 정문까지는 걸어갈게요. 하지만 제발요. 아무도 모르게 해주세요. 경호원은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소민은 차에서 내려 학교로 향했다. 그러나 그녀는 알지 못했다. 차 안에서 하경이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집으로 돌아온 하경은 아버지의 서재 문을 두드렸다. 들어와. 하경이 서재로 들어가 아버지 앞에 앉았다. 아빠, 소민이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아버지는 안경을 벗고 하경을 바라보았다. 뭔데? 소민이가 뭔가 숨기고 있어요. 오늘 학교 앞에서 봤는데 소민이 주변에 한 여학생이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과는 달라 보였어요. 어떻게? 소민이를 지키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다른 학생들이 그 아이를 밀치는 걸 봤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학교 폭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하경이 고개를 끄덕였다. 직감이 그래요. 소민이가 표적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여학생도 왜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하경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소민이는 항상 모든 걸 혼자 해결하려고 해요. 자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까봐. 아버지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내일 학교에 가보자. 아빠가요? 그러면 소민이가 더 당황할 거예요.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소민이의 안전이 먼저야. 하경은 잠시 침묵했다. 그럼 제가 먼저 알아볼게요. 내일은 체육대회라고 했어요.
제가 가서 상황을 살펴볼게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해. 그리고 소민이의 친구에 대해서도 알아봐줘. 네. 하경이 방을 나가자 아버지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소민의 학교 생활 기록부가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다인이라는 이름이 적힌 파일 하나. 체육대회 당일 학교는 들뜬 분위기였다. 소민은 교실 구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운동장에는 이미 많은 학부모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야, 소민아. 너희 부모님은 안 오셨어? 주연의 질문에 소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주연이 다가와 소민의 어깨를 톡톡 쳤다. 왜 대답 안 해? 혹시 가짜 재벌집 딸이라 부모님이 없는 거야? 소민은 여전히 침묵했다. 그때 담임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왔다. 자, 다들 준비됐니? 이제 운동장으로 내려가자. 학생들이 줄을 서서 교실을 나가는 동안 소민은 다인을 찾았다. 다인은 반 끝에서 소민을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운동장에 도착한 학생들은 각자 자리를 잡았다. 소민은 최대한 눈에 띄지 않는 곳을 찾아 앉았다. 체육대회가 시작되고 첫 번째 경기인 달리기 릴레이가 진행됐다. 다음은 여학생 장애물 경주입니다. 각 반에서 5명씩 나와주세요. 소민의 반에서는 주연과 그녀의 친구들이 일어났다. 그런데 갑자기 주연이 소민을 가리켰다. 선생님, 소민이도 나가야 해요. 담임 선생님이 소민을 바라보았다. 소민아, 너도 참가할래? 소민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아니, 소민이가 꼭 해야 해요. 주연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우리 반의 자존심을 위해서요. 주변 학생들이 웅성거렸다. 담임 선생님은 망설이다가 말했다. 소민아, 한번 해볼래? 모두가 함께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소민은 함정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거절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았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때 다인이 앞으로 나섰다. 제가 대신 할게요.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다인을 바라보았다. 주연은 비웃었다. 너? 그래, 한번 해봐. 다인은 소민에게 눈짓했다. 괜찮아. 경기가 시작되고 다인은 첫 번째 장애물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러나 두 번째 장애물에서 갑자기 누군가의 발에 걸려 넘어졌다. 주연의 친구였다. 아, 미안. 그 여학생이 거짓된 미소로 말했다. 다인은 일어나려 했지만 무릎에서 피가 흘렀다. 그녀는 고통을 참고 계속 경기를 이어갔다. 그러나 마지막 장애물에서 그녀의 다리가 풀렸고 결국 쓰러지고 말았다. 다인아. 소민이 달려갔다. 다인은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다. 담임 선생님과 복권 교사가 달려와 다인을 살폈다. 이건 빈혈 증상이야. 복권실로 데려가야 해. 그때였다. 관중석에서 한 남자가 달려왔다. 키가 크고 카리스마 있는 모습, 그는 소민의 아버지였다. 무슨 일이죠? 모든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기, 저 사람 에이스그룹 회장 아니야? 맞아, 뉴스에서 봤어.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소민은 얼어붙었다. 아버지가 여기에? 어떻게? 아버지는 다인의 상태를 확인한 후 즉시 행동했다. 구급차를 불러주세요. 그리고 그의 시선이 소민에게 향했다. 소민아, 괜찮니? 주연과 친구들은 충격에 빠졌다. 소민이 정말 에이스그룹 회장의 딸이었다니? 그 순간 또 다른 인물이 달려왔다. 모자와 선글라스를 쓴 여성이었지만 그녀의 우아한 걸음걸이는 속일 수 없었다. 하경이었다. 다인아, 정신 차려. 하경이 다인의 손을 잡았다. 학생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연예계 스타 하경이 여기에? 주연은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녀가 괴롭혔던 소민이 이런 대단한 집안의 딸이었다니. 다인은 병원으로 이송됐고 소민과 하경, 그리고 아버지가 함께했다. 병원 복도에서 세 사람은 침묵 속에 기다렸다. 소민아, 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왜 말하지 않았니?
소미는 고개를 숙였다.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하게 지내고 싶었어요. 하경이 소민의 어깨를 감쌌다. 학교에서 그런 일을 당하고 있었는데 다른 애들도 다 그래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렇지 않아. 내가 당한 건 학교 폭력이야.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알았으니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소미는 눈물을 참으며 물었다. 어떻게 알았어요? 하경이 대답했다. 내가 며칠 전부터 의심했어. 그래서 오늘 학교에 온 거야. 왜? 내가 걱정돼서. 그리고 다인이? 소민이 놀란 표정으로 하경을 바라보았다. 언니가 다인이를 알아? 하경은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말했다. 우리는 다인이의 가족을 알아. 그녀의 어머니는 몇 년 전까지 우리 집에서 일하셨어. 소민은 입을 다물었다. 다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자신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다인이는 괜찮을까요? 의사가 나와 그들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다인 양은 빈혈 증상이 심합니다. 그리고 이전의 부상도 완전히 치료되지 않았더군요. 당분간 입원하며 치료받는 게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필요한 모든 치료를 해주세요. 비용은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의사가 떠난 후 소미는 다인의 병실로 들어갔다. 다인은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다인아. 다인이 소민을 향해 미소 지었다. 이제 비밀 다 들켰네. 소민은 다인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내가. 사과하지 마. 다인이 말했다. 너도 나도 각자의 이유가 있었으니까. 소민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처음부터 말했어야 했어. 아빠한테, 언니한테, 그리고 학교에도. 다인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야. 평범하게 살고 싶었던 거잖아. 그때 문이 열리고 하경이 들어왔다. 다인은 놀라서 몸을 일으키려 했다. 편하게 누워 있어. 하경이 말했다. 다인아, 오랜만이네. 다인은 하경을 바라보았다. 기억하고 계셨어요? 하경이 미소 지었다. 당연하지. 너희 어머니가 얼마나 자랑스럽게 너 이야기를 하셨는지 알아? 소미는 혼란스러웠다. 언니 다인이를 어떻게 알아? 하경은 다인을 바라보며 말했다. 다인이 어머니가 우리 집에서 일하실 때 가끔 다인이를 데려오셨어. 그때 다인이는 아주 어렸지만 다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5살 때였어요. 그때 하경 언니랑 소민이를 만났어요. 하지만 소민이는 기억 못할 거예요. 너무 어렸으니까. 소민은 놀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런데 왜 학교에서는? 다인이 대답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우리 가족은 많이 힘들어졌어요. 그러다 이 학교로 전학 왔을 때 소민이를 봤어요. 너무 반가웠지만 소민이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걸 알고 그냥 새 친구로 다가가기로 했어요. 하경이 다인의 손을 잡았다. 다인아, 이제 모든 걸 털어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다인은 망설였다. 그러나 소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제 괜찮아. 모든 걸 말해도 돼. 다인은 천천히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주연과 친구들의 괴롭힘, 소민이 당한 모든 일들,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소민을 지키려 했는지. 이야기를 들은 하경의 눈에는 분노가 어렸다.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야. 범죄야. 아버지가 병실로 들어와 다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의 표정은 무거웠다. 소민아, 다인아, 너희들이 용기 내줘서 고마워. 이제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게. 소민은 두려웠다. 아빠, 제발 너무 크게 만들지 말아주세요. 아버지가 소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걱정 마. 하지만 이런 일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해. 너희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도. 학교로 돌아온 소민은 모든 것이 달라진 것을 느꼈다.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다. 그녀의 정체, 가족의 배경, 모든 것이 드러났다. 교실에 들어서자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다. 이전과 달리 그 시선에는 놀라움과 약간의 부러움, 그리고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 주연은 소민을 마주치자마자 고개를 숙였다. 더 이상 오만한 표정은 찾아볼 수 없었다. 첫 수업이 시작되기 전 교감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왔다. 학생 여러분,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최근 우리 학교에서 있었던 학교 폭력 사건에 대해서요. 교실은 긴장된 침묵에 빠졌다. 이 사건은 현재 공식적인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연루된 학생들은 개별적으로 불려갈 예정이니 모든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기 바랍니다. 소민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것이 자신이 원하던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다인을 생각하면 이제는 침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수업이 끝난 후 주연이 소민에게 다가왔다. 소민아, 미안해. 소민은 주연을 바라보았다. 진심이 담긴 사과인지 아니면 그저 두려움 때문인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왜 그랬어? 소민이 물었다. 주연은 잠시 침묵했다. 처음에는 그냥 너에 대한 소문 때문이었어. 그리고 내가 반응하지 않으니까 더. 소민은 주연의 말을 끊었다. 그건 이유가 될 수 없어. 다인이가 다쳤어. 나도 다쳤고. 주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진짜 미안해.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소민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도 잘못했어. 침묵함으로써 너희의 행동을 허락한 거니까. 그날 오후 소민은 병원에 누워있는 다인을 방문했다. 다인은 이미 많이 호전되어 있었다. 학교는 어때? 다인이 물었다. 소민이 미소 지었다. 달라졌어. 모든 게. 주연이는 사과했어. 진심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인이 소민의 손을 잡았다. 이제 괜찮을 거야. 우리 둘 다. 소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다인아, 너에게 물어볼 게 있어. 뭔데? 우리 집에 같이 살래? 아빠가 제안하셨어. 너랑 내 가족이 우리 집으로 이사 오는 거야. 다인의 눈이 커졌다. 정말? 소민이 웃었다. 응. 아빠가 내 아버지에게 회사에서 일자리도 제안하셨대.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어. 다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그래도 될까? 당연하지. 우리는 원래 인연이 있었잖아. 그날 저녁 소민은 아버지의 서재를 찾았다. 아빠 들어가도 돼요? 아버지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서 와. 소민은 아버지 앞에 앉았다. 아빠,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모든 걸 숨기고. 아버지가 소민의 말을 끊었다. 소민아, 내가 사과할 필요 없어. 오히려 내가 미안하다. 너의 고통을 알아차리지 못해서. 아니에요. 제가 일부러 숨겼으니까요. 아버지는 소민의 손을 잡았다. 소민아, 넌 항상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어. 하경이와는 달리. 그게 내 장점이기도 하지만 가끔은 도움을 청하는 것도 필요해. 소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이제 알아요. 그리고 소민아, 우리 가족이 특별하다고 해서 내가 평범한 삶을 살 권리가 없는 건 아니야. 하지만 진정한 평범함은 숨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하는 거야. 소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다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 우리가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소민은 아버지에게 안겼다. 오랜만에 느끼는 안전함, 그 품 안에서 그녀는 모든 가면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다음 날 소민은 새로운 마음으로 학교에 갔다. 더 이상 숨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교실에 들어서자 다인의 빈자리가 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이제 그 자리는 오래 비어있지 않을 것이다. 소민은 창가에 앉아 햇살을 느꼈다. 밖에는 봄바람이 불고 있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바람. 소민아.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소민이 돌아보았다. 반 친구들이 그녀 앞에 서 있었다. 우리가 다 같이 다인이 병문안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갈래? 소미는 미소 지었다. 진심 어린 미소. 좋아. 함께 가자.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푸르렀다. 더 이상 차가운 방문자도 침묵의 상처도 없이 그저 소민이라는 이름의 평범한 소녀와 그녀의 특별한 용기의 이야기만이 남았다. 1년 후 가을의 시원한 바람이 에이스그룹 본사 옥상 정원을 스쳐 지나갔다. 소민은 난간에 기대어 서울 도심의 전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18번째 생일을 맞이한 오늘 그녀는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있었다. 여기 있었구나.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소민이 돌아보았다. 다인이 2잔의 음료를 들고 다가오고 있었다. 생각할 것이 많아서. 소민이 미소를 지으며 다인에게서 음료를 건네받았다. 다인이 소민 옆에 자리를 잡았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그냥 지난 1년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다. 학교 폭력 사건 이후 주연과 그녀의 친구들은 정학 처분을 받았고 학교는 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더 중요한 것은 소민이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었다. 아래층의 파티 준비 다 됐대. 하경 언니가 찾던데. 다인이 말했다. 소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금방 내려갈게. 잠시만 더. 다인은 소민의 마음을 읽은 듯 가만히 기다렸다. 둘은 오랫동안 말없이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다인아, 후회하지 않아? 소민이 갑자기 물었다. 뭐가? 그날 내 편에 서서 맞선 거. 그리고 지금 이렇게 우리 집에서 사는 거. 다인은 웃었다. 한순간도 후회한 적 없어. 오히려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었어. 다인의 가족은 소민의 집으로 이사왔고 다인의 아버지는 에이스그룹에서 일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가족은 하나가 되어갔다. 넌 항상 그랬어. 소민이 말했다. 용기 있고 정직하고. 너도 그래. 그냥 방법이 달랐을 뿐. 소민은 다인의 말을 곱씹었다. 학교 폭력 사건 이후 소민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청소년 상담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봉사였지만 지금은 전국 규모의 침묵을 깨는 목소리 프로젝트로 발전했다. 파티장에 내려가기 전에 보여줄 게 있어. 소민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뭔데? 주연이한테서 온 편지야. 다인의 눈이 커졌다. 주연이? 언제부터 연락했어? 일주일 전에 이메일이 왔어. 그리고 어제 이 편지가. 주연은 정학 처분 후 다른 학교로 전학 갔고 그 후로 소식이 없었다. 소민은 천천히 편지를 펼쳤다. 소민에게 소민이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도 용기가 필요했어. 하지만 내가 보여준 용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1년이 지났지만 매일 너와 다인에게 했던 행동들이 생각나. 그때는 내가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몰랐어. 아니, 알면서도 무시했던 것 같아. 소민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읽었다. 너의 이야기가 뉴스에 나온 걸 봤어. 침묵을 깨는 목소리 프로젝트. 정말 대단해. 너는 항상 특별했어. 그게 내가 너를 시기했던 이유인지도 몰라. 이제 나도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새 학교에서 상담도 받고 내 행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 언젠가 직접 만나서 사과하고 싶어.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 그저 너희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을 뿐. 마이너스 주연. 편지를 다 읽은 소민의 눈에는 작은 눈물이 맺혔다. 어떻게 생각해? 소민이 다인에게 물었다. 다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 주연이도. 만나볼까? 내가 준비됐다면. 소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아. 두 사람은 옥상을 나와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18층에서 생일 파티가 준비되고 있었다. 파티장에 들어서자 환한 조명과 함께 생일 축하해 라는 함성이 터져 나왔다. 소민의 아버지, 하경,
그리고 다인의 가족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축하해주기 위해 모여 있었다. 하경이 달려와 소민을 안았다. 우리 소민이 성인이 됐네. 소민은 언니를 꼭 안아주었다. 1년 전 하경은 자신의 스케줄을 조정해 소민의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둘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 아버지가 다가와 소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소민아, 오늘 특별한 선물이 있단다. 그는 봉투 하나를 건넸다. 소민이 봉투를 열자 그 안에는 서류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침묵을 깨는 목소리, 재단, 설립 인가증. 아빠, 내 프로젝트를 공식 재단으로 만들었어. 이제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야. 소민은 아버지를 꼭 안았다. 정말 고마워요. 파티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케이크를 자르고 선물을 나누고 모두가 소민의 성인식을 축하했다. 그러나 소민에게 가장 특별한 순간은 파티 중간에 찾아왔다. 소민아, 이것 좀 봐. 다인이 태블릿을 들고 다가왔다. 화면에는 소민이 시작한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메시지가 담긴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소민 언니 덕분에 용기를 냈어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침묵하지 않는 법을 배웠어요. 영상을 보며 소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자신의 상처가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었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와닿았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소민은 발코니로 나가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다. 밤하늘의 별들이 도시의 불빛 사이로 반짝이고 있었다. 행복해? 뒤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소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 행복해요. 아버지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네, 어머니가 많이 자랑스러워하실 거야. 소민의 어머니는 그녀가 5살 때 세상을 떠났다. 그 이후로 아버지와 하경이 그녀를 키웠다. 엄마가 보고 계실까요? 물론이지. 항상 우리 곁에 계시니까. 소민은 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어쩌면 저 별 중 하나가 어머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소민은 일찍 일어나 집 근처 공원으로 향했다. 이른 아침 공기는 상쾌했고 일출이 도시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벤치에 앉아 일기장을 펼쳤다. 1년 전 주연에게 빼앗겼던 그 일기장은 아니었다. 새로 시작한 일기장이었다. 18번째 생일을 맞이하며 소민이 적기 시작했다. 1년 전에 나에게 말해주고 싶다. 침묵이 항상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때로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자신과 다른 이들을 구하는 길이라고. 나의 상처는 이제 치유되었고 그 자리에 새로운 희망이 자라났다. 다인 아빠, 하경 언니, 그리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 덕분에. 글을 쓰다 소민은 잠시 펜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차가운 방문객이 아니다. 이 세상에, 그리고 나 자신의 마음에. 소민이 일기장을 덮고 일어섰을 때 멀리서 다인이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있었다. 소민아, 좋은 소식이야. 다인이 들고 있던 봉투를 소민에게 건넸다. 서울대학교 입학처에서 온 편지였다. 열어봐. 소민이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합격이라고. 두 사람은 기쁨의 함성을 지르며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들은 함께 대학에 지원했고 이제 함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다인이 말했다. 소민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우리의 새로운 챕터.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천천히 집으로 향했다. 아침 햇살이 그들의 발걸음을 비추고 새들의 지저귀이 그들을 환영했다. 소민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이제 그녀 앞에는 희망찬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차가운 방문자가 아닌 따뜻한 빛을 전하는 사람으로.